안녕하십니까. 창업기업 경영관리 특강을 맡은 변희영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창업기업의 경영관리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아이디어를 가지고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창업을 하신 우리 창업자분들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경영관리라는 개념이 좀 필요한데요. 경영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경영자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경영관리의 이해입니다. 흔히들 경영을 한자로 풀이를 하면은 다스릴 경에 경영할 영자입니다. 도리 경에 계획하다 영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뭔가 계획을 하고 다스리고 두려워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영 활동의 전반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경영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내려드리자면요.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적, 물적 자원을 결합한 조직 또는 그 활동을 경영이라고 하죠. 어떤 일을 계획적 또는 체계적으로 운영, 관리한다는 뜻에서의 활동 내지 행동 역시 경영의 정의에 포함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경영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만은 좀 쉽게 정의를 좀 내려보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창업을 하셨어요. 창업을 하시고 나면은 매출을 올리고 영업이익을 발생시켜야 지속적으로 경영 활동이 이루어지겠죠. 회사가 유지가 되겠죠. 두 사람 이상이 또는 1인이 모여서 내가 원하는 목표, 그 목표를 달성해가는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경영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목표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중요한 요소가 외부 환경이 되겠죠. 외부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경쟁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여기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수립해야 되고 어떤 기획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서 우리 회사가 무엇인가를 기획하고 또 경쟁사의 어떤 전략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응하는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경영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흔히 경영의 3요소라고 그래요. 우리 창업하신 우리 기창업자분들 또는 예비 창업을 앞두고 있는 우리 사장님들,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필요하죠. 사람, 자본, 물자. 물론 이 삽 아이템이 있어야겠지만요. 흔히 우리가 이제 창업이 된 상태에서는 이 사람과 자본과 물자를 경영의 3요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관리하는 것을 우리는 인사관리라고 그러고요. 자본을 관리하는 것을 재무관리다라고 합니다. 또한 생산된 어떤 제품들을 관리하는 것을 우리는 생산관리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생산된 것을 또 판매해서 매출이 발생했을 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업자분들은 회계 관리를 해야겠죠. 이런 것들이 경영의 요소들이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맥킨지에서는 이렇게 경영 활동들을 하나의 단위 조직을 이렇게 표현하긴 합니다. 7가지 S로 시작된 활동들이 경영 활동이다 라고 하기도 해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모든 조직들은 공유 가치가 있죠. 그 조직 특유의 공유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씩 알아보시면은 회사마다 커뮤니케이션 하는 스타일이 좀 다르고요. 과제를 해결하는 행동 양식 역시 다르죠. 그리고 구성원들을 어떻게 경력 개발을 시킬 것이며 어떻게 또 육성할 것인지, 또 인재들은 어떤 인재로 육성을 할 것인지, 그리고 경영 활동 속에서 발생하는 조직 구성원들의 기여도에 따라서 어떻게 업적을 평가하고 급여나 보상 시스템을 가져갈 것인지, 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이 인사평가 시스템이나 인사제도, 복리구성제도 또는 대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교육을 보낸다든지 또 육성하는 이런 교육제도, 그리고
권한 위임 제도라고 그러죠. 어느 선까지 결제를 하고 전결을 하고 업무를 처리할 것인지. 주로 뭐 사이즈가 좀 작은 기업들은 사장님 전결로 움직이겠지만 조직이 방대해지고 커지면은 상무나 전무 또는 본부장들이 전결을 하고 대표이사들이 후결하는 시스템도 있죠. 이렇게 권한을 어디까지 위임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 권한 위임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한 이 근로자분들의 어떤 즐거운 직장 생활을 위해서 또는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근무 환경들은 어떻게 우리가 또 제공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일종의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랫단에 있는 스트럭처, 구조는요. 경영진들이 어디까지 책임을 질 것이며 또 사업부 조직은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인지 흔히 말하는 뭐 3사업부, 5사업부 또는 뭐 1실, 2실 이런 표현을 쓰죠. 이렇게 몇 개 부서로 조직을 구성할 것이냐, 경영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어떤 홍보 전략을 통해서 마케팅 전략을 통해서 소비자의 손에 닿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전략이겠죠. 그리고 각 계층별로 리더들의 역할이나 중간 관리자의 역할, 실무자의 역할은 어떻게 만들어야 할 것이며 조직 구성원들의 핵심 역량은 무엇이고 이 핵심 역량들을 어떻게 육성해 갈 것인지 이런 것도 관리 기술 중에 하나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예비 창업자분들이나 기창업자분들은 내가 사업을 시작하고 나를 제외한 구성원들이 입사를 한다면은 또는 새롭게 채용이 된다면은 이분들이 이 7가지 S에 대해서 관리받고 육성되고 통제가 된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흔히 우리가 경영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전략이라는 용어를 자주 쓰죠. 이 전략이라는 정의가 뭘까요? 이 전략이라는 용어는 군사 용어입니다. 적과 싸워서 이기는 방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좀 무시무시한 정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군대에 있는 이 전략 전술이라는 용어들이 기업으로 넘어오면서 경쟁사와 경쟁을 해서 경쟁 우위를 점하는 방법을 우리는 전략이다라고 합니다. 전략의 핵심 구성 요소는 보시는 바와 같이 선택과 집중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이 비즈니스 모델을,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이 창업 아이디어를 어떻게 운영하면 성공적으로 런칭을 할 수 있을까? 또는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죠. 무엇을 선택하고 어디에 집중을 하면은 우리 회사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 뭐 이런 것들이 경영 전략이다라고 우리 창업자분들, 사장님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이 회사를 운영하시면서 좀 알아야 될 경영 관리가 경영 관리 기능의 4요소입니다. 흔히 뭐 이제 경영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가장 이제 손쉽게 접하는 4요소죠. 첫 번째 저희들이 해야 될 게 뭐냐? 계획 수립입니다. 두 번째가 조직화, 지휘, 통제라고 하죠. 내년에 다음 달에 무엇을 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하고 그 수립된 계획들을 누가 맡아서 책임지고 일할 것인지가 조직하고요. 이렇게 직무가 수행되는 과정에 어떤 분들은 리더십을 발휘해서 지휘를 해야겠죠. 그리고 뭔가 잘못되고 있다면 외부 환경이 바뀌고 있다면 또 컨트롤할 수 있는 역할들이 필요할 겁니다. 흔히 우리가 수립된 계획들을 지휘하는 때 발휘되는 역량들을 리더십 역량이라고 하고요. 무엇인가 목표를 좀 조정해야 되고 조율을 해야 되고 이럴 때 관리 감독, 통제할 때 발휘되는 능력을 우리가 매니저십이라고 그러죠. 창업하신 여러분들은 리더십과 매니저십 이 두 가지를 모두 좀 갖추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드리면서 자, 세부적으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이 계획 수립과 조직화, 지휘, 통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조직이
우리 회사가 목표한 것을 달성해 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계획 수립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좀 달려갈 것인지,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우리가 생산성이 좋아지고 달성을 할 수 있는지, 일종의 수립하는 과정이죠. 흔히 우리가 목표 관리를 4단계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기 계신 사장님들 아마 제 강의를 듣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공정에 의해서 아마 계획을 수립하실 거예요. 첫 번째 공정은 목표 탐색이죠. 내년에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달려갈 것인가. 매출 목표는, 직원들의 육성 부분은, 또는 우리 제품에 대한 브랜딩은, 마케팅 전략은, 홍보 전략은, 기타 등등 다양한 탐색전이 좀 있을 거예요. 그죠? 목표를 좀 탐색하시고 그 다음 단계가 목표를 설정하시죠. 회사 내부적으로 또는 CEO분들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목표를 설정하실 겁니다. 그리고 목표를 조금 적은 같다 싶으면 어때요? 좀 확장시키기도 하시고요. 확장시켰다가 아우 너무 큰 목표 같다라고 싶으면 다시 또 기존의 목표로 돌아오기도 하시고요. 이런 일련의 과정을 좀 통해서 마지막 과정이 여러분들 뭐 다 하시는 것처럼 사업계획 발표라든지 직원들과 목표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시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경영관리의 계획 수립 부분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저희들이 짚고 넘어야 될 것이, 목표를 설정할 적에 여기 계신 우리 예비 창업자나 기창업자분들이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목표 설정의 밸런스죠. 성장 목표를 좀 많이 잡을 것인가, 수학 목표를 좀 많이 잡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장 목표란 단기적으로는 수익성이 나빠지더라도 매출액이나 시장 점유율의 확대를 목표로 삼는 경우를 우리가 성장 목표라고 합니다. 특히 사업을 런칭하신 지 얼마 안 되신 우리 사장님들은 마켓셔라고 그러죠. 시장 점유율을 좀 확대하고 매출을 높이는 작업을 선행하시죠. 일명 우리 회사의 규모화 작업이라고 합니다. 극대화, 규모화. 어느 정도 규모가 되었을 때, 매출 금액이 좀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비용들이 좀 절감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뭐 경상이익이나 영업이익이 남는 족족 어떻게 합니까? 다시 재투자를 하시고 흔히 말하는 사세를 넓히는 작업들을 하시죠. 그리고 어느 정도 회사가 궤도권 안에 들어오고 매출이 좀 올라온다 싶으면 어때요? 우리는 수학 목표를 좀 잡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매출액이나 시장 점유율이 좀 줄어들더라도 수익성 향상을 위해서 잡는 목표를 우린 수학 목표라고 합니다. 매출 좀 줄더라도 경상이익을 높여가지고 그 영업이익금을 가지고 다른 또 사업에 투자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연구비로 투자한다든지, 이런 목표들을 우리가 수학 목표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우리 사장님들은 올해 계획을 세우시면서 성장 목표에 몰입하고 계십니까? 수학 목표에 몰입하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의 밸런스가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무리하게 성장 목표 중심으로 회사를 운영했을 때는 어때요? 리스크가 많겠죠. 반대로 너무 수학 목표 쪽에 몰입해서 경상이익이나 영업이익을 극대화하는데 포커싱을 하시면은 회사의 성장세라든지 시장 점유율이 줄어들므로 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회사에 리스크가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목표들을 좀 밸런스를 맞춰서 잡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경영관리 기능의 4요소 계획 수립 단계를 지나서 2단계인 조직화입니다. 이 조직화 부분에서는 어때요? 회사가 어느 정도 뭐 10여 명, 50여 명, 100여 명 정도 되는 회사에서는 어떨까요? 뭐 지금 예비 창업하신 분들 중에는 뭐 소수 인원으로 창업하신 분이 계시겠지만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고 회사의 매출이 올라오면은 구성원들이 점점 많아질 겁니다. 이럴 때
좀 더 체계적으로 일을 분화하고 쉽게 말해서 직무를 좀 분장하고 여기에 필요한 예산, 자원들을 할당하고 그리고 결과를 좀 조정하는 작업들을 우리가 조직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보통 한 4에서 6명, 10명 내외 정도 되는 직원이 있을 경우에는 사장님이 그때그때 결심을 해주시고, 그죠? 사항에 따라서 일을 직무를 분장하지 않고 직원들에 맡길 수도 있겠죠. 하지만 또 사장님들과 직원들의 마인드는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받는 보수가 일정한데 일이 좀 많이 몰린다든지 다른 구성원들은 할 일이 없다든지 이렇게 워크 밸런스가 깨지면요. 조직 구성원들은 불평불만이 생기기 시작하고 보상에 대해서 불만이 생길 확률이 있겠죠. 이런 것을 미연에 좀 방지하기 위해서 2명 이상의 구성원들이 있을 경우에는 사장님 포함입니다. 반드시 직무를 좀 분장하고 체계화시켜 나가는 공정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세 번째가 지휘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목표를 수립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구성원들에게 직무를 분장해주고 일이 추진이 됩니다. 이 추진이 되는 과정에서 조금 힘들거나 예상하지 못한 장애물을 만났을 때 또 우리 조직 구성원들이나 팔로워들은 사기가 저하되거나 또는 갈등이 생기거나 불평불만이 생길 수도 있겠죠. 이때 우리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사장님들이 나서서 모티베이션을 주거나 또는 영향력을 발휘하고 소통을 통해서 갈등을 좀 해소시키고 직원들이 직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우리 일을 열심히 하는 우리 직원들이 불필요한 감정 소진이 없도록 근로 환경을 만들어주는 이런 일련의 활동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일을 추진해 나가는데 본의 아니게 시장 환경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죠? 목표를 좀 가하게 잡았는데 충분히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우리 불과 한 4년 전처럼 코로나19가 온다든지 전쟁이 발발한다든지 해외에서 이런 외부의 환경에 따라 가지고 목표를 좀 조정하거나 통제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바람직한 결과들을 내기 위해서 수정 또는 관리 감독 또는 조율, 통제 이런 역할들이 좀 필요하다. 너무 지나친 목표는 어때요?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동기부여를 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목표가 있을 때 직원들은 사기가 올라가고 한번 달성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전반기 실적을 봐가면서 후반기의 목표가 높은지 적정한지 또는 좀 낮은지를 판단하시고 목표를 조정하거나 또는 직원들의 근무 환경에 따라서 업무를 새롭게 재분장을 해주거나 또는 새로운 일을 주거나 또 일이 많은 직원들의 일을 좀 조정해주는 일련의 작업들 이런 것들이 모두 통제에 해당되겠죠.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는 영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경영 활동을 하고 경상이익을 만들어내고 이걸 통해서 회사가 유지, 성장해 간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경영에 대한 정의 그리고 경영의 3요소 그리고 맥킨지가 말하는 조직 구성의 7가지 S로 시작하는 요소들 그리고 경영관리 기능의 4요소를 설명을 좀 해드렸고요. 자, 이런 내용들을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그렇다면 경영자인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무엇을 책임져야 되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실 겁니다. 물론 1인 창업을 하신 분들이거나 동업을 통해서 2인, 3인, 3, 4명의 어떤 창업을 하신 분들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각자 어떤 역할을 하고 무엇을 좀 책임져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보시고 비록 지금 시작은 조금 규모가 작은 회사를 운영하시더라도 추후에 직원들이 많아진다면 궁극적으로 나의 역할은 무엇이며 무엇을 책임지는 것이
경영자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경영자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장님 입장에서 어떠세요? 직원을 채용했을 때 우리 흔히 말하는 실무자라 그러죠. 실무자들에게 원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딴 거 다 필요 없죠. 맡은 바 일을 열심히 좀 해주고 조직에 민폐만 끼치지 않아도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오더를 받은 일들만 잘해주셔도 충분하다는 거죠. 다음, 중간관리자에게는 어떤 좀 희망, 기대가 있으신가요? 중간관리자들에게는 스크린 화면 보시는 것과 같이 본인의 일도 잘하면서 자기 팔로들을 좀 이렇게 잘 챙겨서 좋은 영향력을 줘서 팀원들도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좀 영향력을 발휘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우리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사장님들은 어떨까요? 각 부서에 있는 팀장님들은 자기 부서원들만 챙기죠. 이걸 여러분들 뭐라 그럽니까? 부서 이기주의라고 그러죠. 임원들이나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어때요? 1팀이나 2팀이나 3팀 다 저희 회사 직원들이다 보니까 어때요? 서로 협업하고 협력해서 좀 시너지를 냈으면 좋겠는데 이게 또 막상 자리에 따라서는 어떻습니까? 회사 내부 경쟁을 하기도 하고 갈등이 생기고 자기 부서원들만 챙기는 그런 또 관리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사장님들이 좀 중재해주고 조율해주는 역할을 좀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스크린 보시면 책임, 분배, 성장, 성과라는 말이 있죠. 여기서 이 네 가지 중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사장님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책임과 분배이죠. 무엇을 책임져야 될까요? 사장님들. 우리 회사에 대한 비전에 대해서 책임을 지십시오. 비전이 없는 회사는 기존 직원들이 떠날 뿐더러 새로운 인력들도 입사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끝없이 경영자로서 비전을 만들어내시고 그 비전에 조직 구성원들이 가슴 설렐 수 있는 그런 회사를 만드셔야 된다. 또한 경영활동에서 일어나는 모든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장님들은. 다음, 사장님들이 하셔야 될 역할 중에 두 번째 역할이 무엇이냐? 분배입니다. 자원은 한정되어 있죠? 여러분 회사에 경상이익도 한정이 됐을 겁니다. 고정비도 한정이 됐을 거고요. 이 한정된 자원들을 어떻게 분배를 할 것인가? 분배하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공정하고 공평하게 분배를 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공정이라 함은 정의롭게 분배를 하시고요. 공평이라 함은 평등하게 분배를 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이해를 도와드릴까요? 자, 공정하게 분배한다는 것은요. 쉽게 말해서 열심히 일한 직원들에게 좀 더 많이 분배하시고 적당히 일한 직원에게 적당히 분배하시고 조금 농땡이 치는 직원들에게는 좀 적게 분배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겠죠. 이렇게 분배를 했을 때 공정하게 분배를 했을 때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은 더 열심히 일할 것이며 적당히 일했던 직원들이나 좀 농땡이를 쳤던 직원들은 어때요? 좀 더 많은 분배를 받기 위해서 조직에 대한 노력이나 몰입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하, 성과와 공헌에 대한 분배는 정의롭게 하는 것이 합당하구나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러면은 공평하게 분배해야 될 것이 있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지금 몇 분 계시죠? 예, 있습니다. 공평하게, 평등하게 분배해야 될 것은 기회와 관계에 대해서는 어때요? 공평하게 분배를 하셔야겠죠? 경영 활동을 하시다 보면은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사장님들과 코드가 잘 맞거나 사장님과 스타일이 잘 맞는 직원들이 있을 수 있죠. 또는 뭐 기여도가 높거나 능력 있는 직원들을 보면 어때요?
아무래도 호감이 가고 뭐 밥 한 끼라도 더 사주고 싶고 인센티브라도 더 챙겨주고 싶겠죠. 그런데 그 직원들의 기회는 공평하게 그리고 관계는 공평하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마음에 드는 직원들과 매일 식사하시고 싫어하는 직원들은 식사를 하지 않고 또 뭐 회식 자리도 마찬가지고 좋아하는 직원들과만 회식을 하고 싫어하는 직원들하고는 회식을 하지 않는다면은 그 직원 역시 회사를 그만두고 나가겠죠. 그래서 기회와 관계는 평등하게 성과에 대한 성과와 또 능력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정의롭게 분배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책임과 분배에 대해서 내 역할이구나 라고 인식하셨는데 조직 구성원들의 역할은 뭘까요? 직원들의 역할. 직원들의 역할은 두 가지입니다. 성장과 성과입니다. 입사를 했으면 어때요?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어때요? 당연히 성장해야겠죠. 예전보다 숙련도가 좋아지거나 일을 통해서 아무래도 좀 난이도가 있는 일을 좀 더 한다든지 이럴 필요가 있겠죠. 그래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급여를 더 줄 수도 있고요. 우리 갓 들어온 신입보다 3년차, 5년차 된 직원들이 어때요? 업무의 속도라든지 숙련도나 난이도 측면에서 훨씬 더 좋죠, 사장님들. 어떠세요? 그러니까 그 직원들에게 좀 더 많은 급여를 보상하는 겁니다. 뭐 근속연수가 많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또한 조직의 역량 역시 좀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는 하지 못했던 일들을 성장함으로 해서 우리 팀이 해낼 수 있는 이런 성장이 되었을 때 우리 조직의, 우리 회사의 경쟁력은 강화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또 하나 해야 될 게 있죠. 성과를 내는 일입니다. 어떻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조직의 성과를 창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이 경영활동을 하는 각자 위치에 따른 역할론이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경영자들은 스크린 보시는 바와 같이 관리자적 자질과 리더적 자질의 양면성을 모두 좀 갖추고 있어야 된다. 업무 중심의 관리도 하시고요. 또 사람 중심의 관리도 하시고 이 양면성을 좀 가지고 있을 때 올바른 존경받는 경영자가 될 수 있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경영자 역할과 책임 보시겠습니다. 너무 리더십이 강한 경영자가 계시고요. 너무 매니저십이 강한 경영자가 계세요. 매번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시고 변화를 추구하시고 위험을 무릅쓰는 리더들. 조직 구성원들이 좀 불안해할 수 있겠죠. 매번 똑같은 목표를 설정을 하고 위험한 일을 안 하려고 그러고 현상 유지만 하려고는 또 매니저십이 강한 사장님 밑에도 의욕적이고 도전적인 직원들은 남아있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회사에서는 리더십이 필요한가 매니저십이 필요한가를 화면을 보시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리더십과 팔로우십을 좀 배타적 관점에서 비교를 해주는 학자들이 있는 반면에 리더십과 리더십과 매니저십을 통합적 관점에서 또 설명을 해주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두 개의 원이 있는데 안쪽에 있는 것처럼 매니저의 역할, 계획하고 조직하고 지휘 통제하는 역할들을 좀 확산을 시켜서 리더 역할까지 좀 포괄하는 조언해주고 촉진해주고 직원들에게 기획하고 지시하고 조정하고 감독하고 또 중개해주고 혁신하는 이런 역할들도 좀 필요하다. 개인적으로는 뭐 배타적 관점에서 리더십과 매니저십보다는 이런 통합적 관점에서 역할론을 좀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떠실까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경영자들 입장에서는 보시는 것 같이 전략기획, 조직개발, 전략실행 및 성과관리 그리고 또 개인의 리더십 이 네 가지 역량들을 지속적으로 좀 성장, 개발시켜 나가셔야 되고요. 인재 유치부터 해서 리더십 육성, 쭉 변화 주도까지
14가지 핵심 역량들을 좀 개발시키시고 고민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또 이런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창업기업의 7대 점검 영역인데요. 그러면은 경영자들은 어떤 것들을 좀 점검을 해야 되느냐? 나는 사람 관리를 잘하고 있는가? 또는 조직 관리를 잘하고 있는가? 업무 관리를, 직무 관리를 잘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를 잘 하시는 분들은 항상 어때요? 시간이 부족하죠. 예, 흔히 제 주위에도 창업하신 사장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너무 바빠서 죽을 시간도 없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시간 관리를 할 것인가? 그리고 외부 환경 변화를 좀 민감하게 감지하고 또 이 변화와 위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 6가지를 잘 관리하시는 경영자분들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성과를 창출해내더라.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창업기업의 경영관리 1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창업자분들과 예비 창업자분들의 행복한 성공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